한복판 번화한 거리,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낡은 옷을 입고 오래된 모자를 쓴 채 나무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한노파,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다. 사실, 그녀는 딸의 미래의 사위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몇 분 후,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골목 앞에 멈춰섰다. 젊고 세련된 외모의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고상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보였다. 서연은 떨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마치 구걸을 하려는 듯 열려 있었고, 그 눈빛은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미래 사위가 정말로 그녀의 가족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시험하기 위한 시작이었다. 과연 그 남자는 진정으로 그녀의 딸을 맞이할 자격이 있을까? 서연은 50대 중반을 넘긴 여성으로 은발이 섞인 머리를 한 채 오랫동안 혼자서 딸 지우를 키워왔다. 남편은 지우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서연은 홀로 딸을 키우며 지우는 단순한 자녀를 넘어 그녀의 전부였다. 지우는 그녀에게 희망이자 살아갈 이유였다. 일주일 전, 지우가 남자친구를 데려와 서연에게 소개했다. 서연은 그날을 오래도록 기다려왔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그 남자, 민주는 첫인상이 좋았다. 잘생기고 세련된 모습의 서연은 잠시 안심했다. 지우는 민준이 대기업 인사부장이라고 했고,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지우가 민준을 칭찬하자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만찬에서 서연은 민준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민준은 옷차림과 대화가 능숙하고 예에 바르며 배려심 깊었지만 뭔가 그에게서 가까워지기 어려운 냉랭함을 느꼈다. 식사 중 민준은 고급 음식만 집어들었고 일반적인 음식을 거부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정말 지우와 잘 살 수 있을까? 더구나 지우가 민준이 너무 바쁘다고 말할 때 서연은 더욱 불안해졌다. 지우는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순수함이 오히려 민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 지우가 결혼을 다음 달에 하자고 허락을 구했을 때 서연은 거의 충격을 받았다. 몇 번 만났을 뿐인데 과연 충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민준이 어떤 이유로 성급하게 결혼을 서두른 것일까? 아니면 지우가 이 관계에 너무 빨리 익숙해진 것일까? 그 후 서연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지우가 민준을 좋은 사람이라고 설득했지만 서연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정말로 지우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심했다. 그 불안은 그녀를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했고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은 딸이 고통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특히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란 만큼 더더욱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민준의 집 주소를 말해버렸다. 이 정보는 서연에게 기발한 생각을 떠오르게 했다. 그녀는 민준이 정말로 사람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거지로 변장할 것이다. 낡은 옷, 다른 신발, 찢어진 모자, 그리고 오래된 지팡이만 있으면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야만 민준의 진짜 본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과연 민준은 정말로 선한 사람일까? 아니면 지우를 속이려는 사람일까? 다음 날,
서연은 모든 준비를 꼼꼼하게 마쳤다. 그녀는 민준이 보통 늦게 퇴근하는 날을 골라 보통 해가 지고 나서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와 고층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연은 자신이 낯설고 외로운 기분을 느꼈지만 이 모든 것이 딸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민준이 사는 골목에 저녁 무렵 도착해 집 근처의 한 구석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지나치게 행동하는 건 아닌지, 민준을 이렇게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지 계속해서 자문했다. 하지만 서연은 지우의 순수함과 다른 여성들이 겪은 아픔을 떠올리며 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다.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고 서연은 가로등 아래에서 나무 지팡이를 움켜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서연은 민준의 차가 골목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민준은 차에서 내리고 그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세련되게 옷을 입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 깜짝 놀랐다. 민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니 그 여자는 누구일까? 서연의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이번이 민준을 시험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망설이지 않고 서연은 다가갔다. 손은 떨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민준과 함께 있던 여자는 즉시 멸시하는 표정을 지으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지우에게 물었다. 이 할머니 뭐하는 사람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기요. 빵 좀 사 먹을 돈을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 여자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주머니에서 가장 작은 지폐 한 장을 꺼내 땅에 던져버렸다.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땅에 떨어진 지폐를 주우며 손이 떨렸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분노와 실망감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 다가와 서연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너 뭐 하는 거야? 왜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 도와줄 수 없다면 적어도 그런 말은 하지 마. 민준은 서연에게 고개를 돌려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제 친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의 행동에 서연은 잠시 어리둥절했다. 이것이 그녀가 생각한 민준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진짜 민준일까? 아니면 단지 그녀를 속이기 위한 연기일까? 서연은 이 의문을 품고 이 시험을 계속 진행할 결심을 했다. 민준은 서연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서연이 예상한 것과 달리 넓고 잘 꾸며져 있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그의 여유로운 생활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서연은 이곳에 와서 집을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진심인지를 확인하려고 온 것이다. 민준의 선의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겉모습에 불과한지 확인하려는 서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민준은 서연을 소파에 앉히며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 오렌지 주스 한 잔 드릴까요? 제가 따드릴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한 척했다. 손은 여전히 나무 지팡이를 꽉 쥔 채였다. 민준이 주방으로 간 사이 서연은 집안을 유심히 살펴봤다. 집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세심하게 배치된 가구들이 그를 나타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 정말 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겉모습만 그렇게 꾸민 걸까? 잠시 후, 민주는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과 디저트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서연 앞에 주스를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조금이라도 배를 채우세요. 나중에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가는 건 위험해요. 서연은 주스를 손에 쥐고 떨리는 손으로 한 모금 마셨다. 민준의 세심함에 조금 따뜻함을 느꼈지만 그녀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선한 사람인지 더 알아보기 위해 계속해서 이 시험을 이어가려 했다. 서연은 갑자기 목소리를 내며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말했다. 저기,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닐 텐데 혹시 여자친구가 있나요? 민주는 그 질문에 조금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농담하시나요? 저는 이제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제 아내는 착하고 소박한 여자예요.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그녀를 잘 돌봐주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서연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마지막 시험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호기심을 가장하며 다시 물었다. 방금 같이 있던 그 여자가 당신의 약혼녀인가요? 민주는 급히 고개를 흔들며 설명했다. 아니요. 그건 제 사촌이에요. 성격이 아직 어린애 같아서 가끔은 좀 거칠기도 해요. 하지만 그녀도 아직 어리니까 너무 책망하고 싶지는 않아요. 서연은 민준을 더 시험하려는 듯 교묘한 질문을 던졌다. 당신처럼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이라면 많은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 결혼할 때 아내가 손해보지 않을까요? 민주는 즉시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 제가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제 아내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는 정말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죠. 앞으로는 그녀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요. 이 말에 서연은 민준이 진심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시험을 더 진행하고 싶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마치 감사하려는 듯 말했지만 그와 동시에 시험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당신과 그 여자 친구가 싸운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 당신에게 더 이상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민주는 즉시 서연을 막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은 그녀에게 있지 않아요. 그냥 그녀가 아직 어린애라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는 마음 쓰지 마세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난 것도 인연이에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민준의 말에 서연은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민준은 예에 바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서연은 한 번 더 시험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일어섰다. 그 순간 민준은 지갑을 꺼내 큰 금액의 지폐를 꺼내서 서연에게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할머니, 이렇게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건 알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할머니가 이 돈을 쓰지 않으시겠지만 저의 작은 마음이에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서연은 급히 손을 저으며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거절할 수 없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민주는 단호하게 지폐를 그녀의 손에 밀어 넣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할머니, 받아주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바라는 건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서연은 그 돈을 받아들였다. 마음은 무겁지만 민준이 진심으로 자신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민준의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아마도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떠난 후 서연은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민준이 강제로 쥐어준 돈이 쥐어져 있었다. 그 행동은 서연뿐만 아니라 세상을 많이 겪은 어머니인 그녀조차도 감동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서연은 방금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며 생각했다. 민준의 친절, 진지한 태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한 그의 모습이 정말로 그의 본성이 반영된 것일지 아니면 단지 순간의 겉모습일 뿐인지. 서연은 깊은 밤에야 외곽의 작은 집에 도착했다. 간단한 부엌으로 들어가 받은 돈을 탁자 위에 놓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때 지우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궁금한 듯 물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아는 사람 집에 다녀온 것뿐이야.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이 지우에게는 뭔가 긍정적인 느낌을 전해주었다. 서연은 민준을 시험했던 계획을 지우에게 바로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녀는 딸이 자신이 내린 결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그 후 서연은 민준과 지우의 관계를 더 세심하게 지켜보았다. 지우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통해 민준이 지우에게 잘 대해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민준은 자주 나이 많은 동료의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지우가 일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발적으로 돕곤 했다. 한 번은 지우가 민준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도와줬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마도 내가 옳았나 봐. 딸이 선택한 사람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확신을 갖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민준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다. 어느 날 서연은 민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는 민준은 서연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서연은 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직접 돈을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제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민준은 그 전화를 받고 약간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아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도와주는 게 불안하지 않나요? 저는 그냥 낯선 할머니일 뿐인데 혹시 제가 당신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민준은 웃으며 솔직하게 말했다. 할머니, 만약 정말 필요하시면 저는 전혀 문제없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돕는 일은 그때그때 해야죠.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어요. 민준의 진지한 말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솔직함과 결단력은 서연에게 그가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서연은 더 이상 민준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진짜로 좋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그에게 직접 모든 사실을 고백하기로 했다. 어느 저녁, 서연은 민준을 집으로 초대했다. 지우는 이 일을 모른 채 서연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상황을 처리하려 했다.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더 이상 가짜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시험한 것에 대해 사과드려요. 당신이 기만당한 기분이 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 딸이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이해해요. 서연 할머니, 이 모든 것은 할머니가 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죠. 전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순간, 서연은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민준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민준에게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민준이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인 날, 서연은 민준에게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가 지우를 슬프게 하면 내가 다시 변장해서 너를 찾아낼 거야. 민준은 큰 웃음을 터뜨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는 지우를 정말 잘 돌볼게요. 지우가 민준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제 서연은 딸이 정말로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우와 민준의 결혼식은 따뜻한 오후에 열렸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둘의 결혼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서연은 앞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눈에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도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그녀는 지우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걱정에서 평화로 변한 과정을 떠올리며 이 순간을 기쁘게 느꼈다. 이 날은 지우에게 특별한 날이자 서연에게는 어머니로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느낀 날이었다. 서연은 단순히 자식을 키운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보호자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서연은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 익숙해졌고, 그녀의 모든 희생은 오직 지우가 평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서연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민준이 정말로 지우를 사랑하는 걸까? 그는 과연 지우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서연을 대담한 시험 계획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오늘 서연은 민준에 대한 의심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미소 지을 수 있었다. 그 의심이 있었기에 민준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에게 딸을 맡길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 민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연이 자신에게 부과한 어려운 시험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연의 걱정을 깊이 이해하며 공감했다. 민준의 성숙함, 차분함, 그리고 이해심 덕분에 서연은 모든 의심을 떨쳐낼 수 있었다. 민준은 지우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존중했다. 그는 지우의 외모나 물질적인 조건에 끌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소박하고 선한 성품, 진실된 마음을 사랑했다. 민준은 그 점을 여러 번 언급했으며 그 말들이 서연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마음을 증명한다고 했는데, 민준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었다. 민준, 지우,
서연의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진정성은 어떤 관계든지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서연은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로서 때때로 과도한 걱정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란 것도 배웠다. 민주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지우는 순수하고 믿음직한 마음으로 마침내 자격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급하게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려는 시간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서연은 시험을 통해 민준을 검증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보인 진심 어린 반응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은 딸과 사위가 손을 맞잡고 결혼식을 마친 후 나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순간 서연은 지우가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더 이상 잃어버린 느낌이나 불안은 없었다. 대신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느꼈다. 민주는 지우의 평생 동반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서연은 그가 지우의 남편이자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아들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처음에는 민준에 대해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서연은 가족 내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서연과 민준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진심이 가득한 사랑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서로를 더 가까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지우와 민준에게 있어 서연의 시험은 단지 검증이 아닌 그들의 사랑이 모든 의심을 넘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서연에게 이 시험은 단지 미래 사위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날 민준이 지우와 함께 차에 오르기 전에 서연에게 인사를 하며 한마디를 던졌다. 할머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가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녀의 사랑이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서연은 미소만 지었을 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신뢰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이 순간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걸 알았다. 지우는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고 자신은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다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로 끝을 맺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기도 했다. 그것은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작은 가정이 되었고 그곳에서 사랑과 신뢰의 좋은 가치들이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